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 설 때마다 혹은 예전 같지 않은 몸을 느낄 때마다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 왜 어떤 사람은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세월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갈까요? 오늘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몸이 겪는 변화, 즉 노화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특별한 관점에서 풀어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름이나 흰머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 보이지 않는 시계의 속도를 늦추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한 활력을 유지하는 비결에 대한 탐구입니다. 생로병사가 아닌 건강하게 살다 마지막을 맞이하는 생로사의 삶. 그 비밀의 문을 지금부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화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1년이 지나면 한 살을 더 먹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과학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주민등록상의 나이와 우리 몸의 실제 나이, 즉 생체 나이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혈액 검사를 통해 우리 몸이 1년에 1, 2살씩 늙고 있는지 아니면 0, 7살씩 천천히 늙고 있는지 그 속도까지 측정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950년대에 태어난 세대보다 1965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의 노화 속도가 무려 17%나 더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나 더 좋은 것을 먹고 자랐을 것이라 생각했던 우리 세대가 오히려 더 빨리 늙어가고 있다는 이 역설. 대체 무엇이 우리 몸의 시계를 이토록 빠르게 재촉하고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의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유전자 스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는 바꿀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결정하는 데 타고난 유전자의 영향력은 15%에서 2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0% 이상은 우리의 습관이 결정합니다. 우리 유전자에는 메틸기라는 이름표가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합니다. 이름표가 유전자에 붙으면 그 유전자의 스위치는 꺼지고 떨어지면 켜집니다. 마치 지퍼를 올리다가 중간에 무언가 끼이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잠을 자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이름표가 붙는 패턴이 달라집니다. 즉, 좋은 습관은 건강한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고 나쁜 습관은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노화의 속도를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과학적 근거, 후석 유전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유전자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노화 시계를 빠르게 돌리는 주범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중심에는 만성염증이라는 조용한 암살자가 있습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보통 상처가 났을 때 붓고 붉어지는 급성염증을 떠올립니다. 이러한 급성염증은 우리 몸을 보호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아주 좋은 방어 작용입니다. 마사지를 받거나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는 것 역시 의도적으로 미세한 급성염증을 일으켜 회복을 촉진하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우리 몸을 잠식하는 만성염증입니다. 특별한 병명도 없이 늘 피곤하고 관절이 쑤시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들. 병원에 가도 뚜렷한 원인을 찾기 힘든 이런 상태의 혈액을 검사해보면 어김없이 염증 수치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처럼 만성적인 염증이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현상을 과학자들은 염증과 노화를 합쳐 인플라이징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가속 노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점심 식사 후 참을 수 없는 졸음과 나른함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혈당이 급격히 치솟았다가 곤두박질 치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쌀밥, 국수, 빵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단순히 피곤함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손상시키고 만성염증을 유발하며 장기적으로는 뇌세포가 혈당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능력을 잃게 만듭니다. 놀랍게도 의학계에서는 치매를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혈당 관리가 뇌 건강과 직결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식사 순서를 바꾸는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채소를 가장 먼저 먹어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늦추고 다음으로 단백질과 지방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깃집에서 고기와 채소로 배를 채우고 마지막에 냉면이나 밥을 먹는 순서가 사실은 매우 과학적인 식사법이었던 셈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는 또 다른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최종당화 산물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맛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삼겹살을 구울 때 노릇노릇하게 변하는 부분, 갓 튀겨낸 치킨의 바삭한 튀김옷에서 나타나는 마이야르 반응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기나 탄수화물 속 당분이 단백질, 지방과 함께 고온에서 조리될 때 이 최종당화 산물이 대량으로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우리 몸에 들어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며 강력한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겉바속촉의 치명적인 유혹 뒤에는 노화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이 가득한 기름에 탄수화물 덩어리인 튀김옷을 입혀 튀겨낸 음식은 최종당화 산물과 트랜스 지방이 결합한 최악의 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맛있는 음식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먹는 것과 모르고 먹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또 하나의 핵심 열쇠는 우리 몸속, 특히 장 속에 있습니다. 바로 장내 미생물 생태계입니다. 우리 장 속에는 수백조 개의 미생물이 살아가며 이들은 단순한 소화뿐만 아니라 면역체계 조절, 염증 억제, 심지어 우리의 기분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장은 마치 다양한 생명이 살아 숨쉬는 아마존 밀림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산균 제품을 섭취하지만 시중의 유산균은 우리 장내 미생물 생태계의 2~3%에 불과하며 항생제 복용이나 여행 후 장 환경을 리셋하는 정도의 역할을 합니다. 진정으로 장내 생태계를 풍성하게 가꾸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자연 발효식품입니다. 특히 김치는 그 어떤 음식보다 독보적입니다. 요구르트처럼 한두 가지 균을 증식시키는 기능성 발효가 아닌 배추, 무, 갓 등 다양한 채소가 가진 고유의 미생물과 환경 속 미생물이 어우러져 복잡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자연 발효의 정수이기 때문입니다. 배추김치, 갓김치, 총각김치를 먹는 것은 우리 장 속에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수백 종의 지원군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서도 다양한 발효식품을 섭취한 그룹이 체내 염증 수치가 현저히 낮아지고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즉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양성입니다. 상추를 먹으면 상추를 좋아하는 균이, 깻잎을 먹으면 깻잎을 좋아하는 균이 자라납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30가지 이상의 다양한 채소, 과일, 견과류를 섭취하는 사람들이 가장 건강한 장내 환경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사실 반찬 문화가 발달한 우리 한식은 이미 그 해답을 알고 있었던 셈입니다. 다양한 나물과 채소 반찬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장내 미생물 군단을 위한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노화 시계를 되돌리는 가장 강력한 동력은 바로 움직임, 즉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하지만 70대의 근육을 30대처럼 회복시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근육 성장의 스위치를 켜는 핵심 성분은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특히 이 류신은 식물성 단백질보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유청 단백질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압도적으로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없다며 고기를 멀리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근육 감소를 막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매일 꾸준히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운동의 핵심은 체력입니다. 의학적으로 체력이란 우리 몸이 산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가를 나타내는 최대 산소 섭취량으로 평가합니다. 놀랍게도 이 체력은 90세, 100세가 넘어서도 노력에 따라 향상될 수 있습니다. 93세의 나이에 40대의 심장을 가진 남성, 101세의 나이에도 자신의 기록을 경신하기 위해 훈련했던 사이클 선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나이는 결코 한계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체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기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는 고강도 운동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은 조니 트레이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약간 숨가쁜 강도로 30분 이상 꾸준히 하는 저강도 운동을 말합니다. 헬스장 러닝머신을 예로 들자면 경사도를 12%로 맞추고 시속 5km 정도의 속도로 30분간 걷는 것입니다. 이 운동의 놀라운 점은 우리 몸이 탄수화물이 아닌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도록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더 하고 싶다는 아쉬움이 남을 때 멈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다음날 또 운동을 하러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강도 운동으로 기초 체력을 탄탄히 다진 후 일주일에 한두 번 고강도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체력 향상 방법입니다.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우리지만 운동만큼은 꾸준함과 저강도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건강한 삶을 연장하는 과학적인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는 작은 습관, 다양한 김치와 나물을 즐기는 우리 고유의 식문화, 그리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격한 운동이 아닌 꾸준히 걸을 수 있는 저강도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천천히 나이 든다는 것은 시간을 거스르는 마법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내 몸과 진심으로 대화하고 귀 기울이는 과학입니다. 우리는 물려받은 유전자의 주인이 될 수 있으며 우리 몸속 시계의 속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을 만드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이 지혜를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건강한 삶의 나침반을 선물하는 따뜻한 나눔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가장 젊은 날은 바로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 설 때마다 혹은 예전 같지 않은 몸을 느낄 때마다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 왜 어떤 사람은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세월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갈까요? 오늘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몸이 겪는 변화, 즉 노화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특별한 관점에서 풀어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름이나 흰머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 보이지 않는 시계의 속도를 늦추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한 활력을 유지하는 비결에 대한 탐구입니다. 생로병사가 아닌 건강하게 살다 마지막을 맞이하는 생로사의 삶. 그 비밀의 문을 지금부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화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1년이 지나면 한 살을 더 먹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과학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주민등록상의 나이와 우리 몸의 실제 나이, 즉 생체 나이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혈액 검사를 통해 우리 몸이 1년에 2살씩 늙고 있는지 아니면 7살씩 천천히 늙고 있는지 그 속도까지 측정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950년대에 태어난 세대보다 1965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의 노화 속도가 무려 17%나 더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나 더 좋은 것을 먹고 자랐을 것이라 생각했던 우리 세대가 오히려 더 빨리 늙어가고 있다는 이 역설. 대체 무엇이 우리 몸의 시계를 이토록 빠르게 재촉하고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의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유전자 스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는 바꿀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결정하는 데 타고난 유전자의 영향력은 15%에서 2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0% 이상은 우리의 습관이 결정합니다. 우리 유전자에는 메틸기라는 이름표가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합니다. 이름표가 유전자에 붙으면 그 유전자의 스위치는 꺼지고 떨어지면 켜집니다. 마치 지퍼를 올리다가 중간에 무언가 끼이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잠을 자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이름표가 붙는 패턴이 달라집니다. 즉, 좋은 습관은 건강한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고 나쁜 습관은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노화의 속도를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과학적 근거, 후석 유전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유전자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노화 시계를 빠르게 돌리는 주범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중심에는 만성염증이라는 조용한 암살자가 있습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보통 상처가 났을 때 붓고 붉어지는 급성염증을 떠올립니다. 이러한 급성염증은 우리 몸을 보호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아주 좋은 방어 작용입니다. 마사지를 받거나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는 것 역시 의도적으로 미세한 급성염증을 일으켜 회복을 촉진하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우리 몸을 잠식하는 만성염증입니다. 특별한 병명도 없이 늘 피곤하고 관절이 쑤시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들. 병원에 가도 뚜렷한 원인을 찾기 힘든 이런 상태의 혈액을 검사해보면 어김없이 염증 수치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처럼 만성적인 염증이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현상을 과학자들은 염증과 노화를 합쳐 인플라이징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가속노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점심 식사 후 참을 수 없는 졸음과 나른함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혈당이 급격히 치솟았다가 곤두박질 치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쌀밥, 국수, 빵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단순히 피곤함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손상시키고 만성염증을 유발하며
장기적으로는 뇌세포가 혈당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능력을 잃게 만듭니다. 놀랍게도 의학계에서는 치매를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혈당 관리가 뇌 건강과 직결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식사 순서를 바꾸는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채소를 가장 먼저 먹어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늦추고 다음으로 단백질과 지방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깃집에서 고기와 채소로 배를 채우고 마지막에 냉면이나 밥을 먹는 순서가 사실은 매우 과학적인 식사법이었던 셈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는 또 다른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최종당화 산물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맛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삼겹살을 구울 때 노릇노릇하게 변하는 부분, 갓 튀겨낸 치킨의 바삭한 튀김옷에서 나타나는 마이야르 반응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기나 탄수화물 속 당분이 단백질, 지방과 함께 고온에서 조리될 때 이 최종당화 산물이 대량으로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우리 몸에 들어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며 강력한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겉바속촉의 치명적인 유혹 뒤에는 노화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이 가득한 기름에 탄수화물 덩어리인 튀김옷을 입혀 튀겨낸 음식은 최종당화 산물과 트랜스 지방이 결합한 최악의 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맛있는 음식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먹는 것과 모르고 먹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또 하나의 핵심 열쇠는 우리 몸속, 특히 장 속에 있습니다. 바로 장내 미생물 생태계입니다. 우리 장 속에는 수백조 개의 미생물이 살아가며 이들은 단순한 소화뿐만 아니라 면역체계 조절, 염증 억제, 심지어 우리의 기분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장은 마치 다양한 생명이 살아 숨쉬는 아마존 밀림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산균 제품을 섭취하지만 시중의 유산균은 우리 장내 미생물 생태계의 2~3%에 불과하며 항생제 복용이나 여행 후 장 환경을 리셋하는 정도의 역할을 합니다. 진정으로 장내 생태계를 풍성하게 가꾸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자연 발효식품입니다. 특히 김치는 그 어떤 음식보다 독보적입니다. 요구르트처럼 한두 가지 균을 증식시키는 기능성 발효가 아닌 배추, 무, 갓 등 다양한 채소가 가진 고유의 미생물과 환경 속 미생물이 어우러져 복잡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자연 발효의 정수이기 때문입니다. 배추김치, 갓김치, 총각김치를 먹는 것은 우리 장 속에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수백 종의 지원군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서도 다양한 발효식품을 섭취한 그룹이 체내 염증 수치가 현저히 낮아지고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즉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양성입니다. 상추를 먹으면 상추를 좋아하는 균이, 깻잎을 먹으면 깻잎을 좋아하는 균이 자라납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30가지 이상의 다양한 채소, 과일, 견과류를 섭취하는 사람들이 가장 건강한 장내 환경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사실 반찬 문화가 발달한 우리 한식은 이미 그 해답을 알고 있었던 셈입니다. 다양한 나물과 채소 반찬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장내 미생물 군단을 위한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노화 시계를 되돌리는 가장 강력한 동력은 바로 움직임, 즉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하지만 70대의 근육을 30대처럼 회복시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근육 성장의 스위치를 켜는 핵심 성분은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특히 이 류신은 식물성 단백질보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유청 단백질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압도적으로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없다며 고기를 멀리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근육 감소를 막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매일 꾸준히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운동의 핵심은 체력입니다. 의학적으로 체력이란 우리 몸이 산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가를 나타내는 최대 산소 섭취량으로 평가합니다. 놀랍게도 이 체력은 90세, 100세가 넘어서도 노력에 따라 향상될 수 있습니다. 93세의 나이에 40대의 심장을 가진 남성, 101세의 나이에도 자신의 기록을 경신하기 위해 훈련했던 사이클 선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나이는 결코 한계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체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기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는 고강도 운동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은 조니 트레이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약간 숨가쁜 강도로 30분 이상 꾸준히 하는 저강도 운동을 말합니다. 헬스장 러닝머신을 예로 들자면 경사도를 12%로 맞추고 시속 5km 정도의 속도로 30분간 걷는 것입니다. 이 운동의 놀라운 점은 우리 몸이 탄수화물이 아닌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도록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더 하고 싶다는 아쉬움이 남을 때 멈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다음날 또 운동을 하러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강도 운동으로 기초 체력을 탄탄히 다진 후 일주일에 한두 번 고강도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체력 향상 방법입니다.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우리지만 운동만큼은 꾸준함과 저강도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건강한 삶을 연장하는 과학적인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는 작은 습관, 다양한 김치와 나물을 즐기는 우리 고유의 식문화, 그리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격한 운동이 아닌 꾸준히 걸을 수 있는 저강도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천천히 나이 든다는 것은 시간을 거스르는 마법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내 몸과 진심으로 대화하고 귀 기울이는 과학입니다. 우리는 물려받은 유전자의 주인이 될 수 있으며 우리 몸속 시계의 속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을 만드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이 지혜를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건강한 삶의 나침반을 선물하는 따뜻한 나눔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가장 젊은 날은 바로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 설 때마다 혹은 예전 같지 않은 몸을 느낄 때마다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 왜 어떤 사람은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세월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갈까요? 오늘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몸이 겪는 변화, 즉 노화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특별한 관점에서 풀어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름이나 흰머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 보이지 않는 시계의 속도를 늦추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한 활력을 유지하는 비결에 대한 탐구입니다. 생로병사가 아닌 건강하게 살다 마지막을 맞이하는 생로사의 삶. 그 비밀의 문을 지금부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화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찾아온다고
하지만 과학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주민등록상의 나이와 우리 몸의 실제 나이, 즉 생체 나이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혈액 검사를 통해 우리 몸이 1년에 1, 2살씩 늙고 있는지 아니면 0, 7살씩 천천히 늙고 있는지 그 속도까지 측정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950년대에 태어난 세대보다 1965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의 노화 속도가 무려 17%나 더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나 더 좋은 것을 먹고 자랐을 것이라 생각했던 우리 세대가 오히려 더 빨리 늙어가고 있다는 이 역설. 대체 무엇이 우리 몸의 시계를 이토록 빠르게 재촉하고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의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유전자 스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는 바꿀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결정하는 데 타고난 유전자의 영향력은 15%에서 2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0% 이상은 우리의 습관이 결정합니다. 우리 유전자에는 메틸기라는 이름표가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합니다. 이름표가 유전자에 붙으면 그 유전자의 스위치는 꺼지고 떨어지면 켜집니다. 마치 지퍼를 올리다가 중간에 무언가 끼이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잠을 자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이름표가 붙는 패턴이 달라집니다. 즉, 좋은 습관은 건강한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고 나쁜 습관은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노화의 속도를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과학적 근거, 후석 유전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유전자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노화 시계를 빠르게 돌리는 주범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중심에는 만성염증이라는 조용한 암살자가 있습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보통 상처가 났을 때 붓고 붉어지는 급성염증을 떠올립니다. 이러한 급성염증은 우리 몸을 보호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아주 좋은 방어 작용입니다. 마사지를 받거나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는 것 역시 의도적으로 미세한 급성염증을 일으켜 회복을 촉진하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우리 몸을 잠식하는 만성염증입니다. 특별한 병명도 없이 늘 피곤하고 관절이 쑤시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들. 병원에 가도 뚜렷한 원인을 찾기 힘든 이런 상태의 혈액을 검사해보면 어김없이 염증 수치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처럼 만성적인 염증이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현상을 과학자들은 염증과 노화를 합쳐 인플라이징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가속노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점심 식사 후 참을 수 없는 졸음과 나른함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혈당이 급격히 치솟았다가 곤두박질 치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쌀밥, 국수, 빵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단순히 피곤함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손상시키고 만성염증을 유발하며 장기적으로는 뇌세포가 혈당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능력을 잃게 만듭니다. 놀랍게도 의학계에서는 치매를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혈당 관리가 뇌 건강과 직결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식사 순서를 바꾸는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채소를 가장 먼저 먹어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늦추고 다음으로 단백질과 지방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깃집에서 고기와 채소로 배를 채우고 마지막에 냉면이나 밥을 먹는 순서가 사실은 매우 과학적인 식사법이었던 셈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는 또 다른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최종당화 산물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맛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삼겹살을 구울 때 노릇노릇하게 변하는 부분, 갓 튀겨낸 치킨의 바삭한 튀김옷에서 나타나는 마이야르 반응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기나 탄수화물 속 당분이 단백질, 지방과 함께 고온에서 조리될 때 이 최종당화 산물이 대량으로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우리 몸에 들어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며 강력한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겉바속촉의 치명적인 유혹 뒤에는 노화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이 가득한 기름에 탄수화물 덩어리인 튀김옷을 입혀 튀겨낸 음식은 최종당화 산물과 트랜스 지방이 결합한 최악의 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맛있는 음식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먹는 것과 모르고 먹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또 하나의 핵심 열쇠는 우리 몸속, 특히 장 속에 있습니다. 바로 장내 미생물 생태계입니다. 우리 장 속에는 수백조 개의 미생물이 살아가며 이들은 단순한 소화뿐만 아니라 면역체계 조절, 염증 억제, 심지어 우리의 기분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장은 마치 다양한 생명이 살아 숨쉬는 아마존 밀림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산균 제품을 섭취하지만 시중의 유산균은 우리 장내 미생물 생태계의 2~3%에 불과하며 항생제 복용이나 여행 후 장 환경을 리셋하는 정도의 역할을 합니다. 진정으로 장내 생태계를 풍성하게 가꾸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자연 발효식품입니다. 특히 김치는 그 어떤 음식보다 독보적입니다. 요구르트처럼 한두 가지 균을 증식시키는 기능성 발효가 아닌 배추, 무, 갓 등 다양한 채소가 가진 고유의 미생물과 환경 속 미생물이 어우러져 복잡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자연 발효의 정수이기 때문입니다. 배추김치, 갓김치, 총각김치를 먹는 것은 우리 장 속에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수백 종의 지원군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서도 다양한 발효식품을 섭취한 그룹이 체내 염증 수치가 현저히 낮아지고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즉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양성입니다. 상추를 먹으면 상추를 좋아하는 균이, 깻잎을 먹으면 깻잎을 좋아하는 균이 자라납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30가지 이상의 다양한 채소, 과일, 견과류를 섭취하는 사람들이 가장 건강한 장내 환경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사실 반찬 문화가 발달한 우리 한식은 이미 그 해답을 알고 있었던 셈입니다. 다양한 나물과 채소 반찬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장내 미생물 군단을 위한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노화 시계를 되돌리는 가장 강력한 동력은 바로 움직임, 즉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하지만 70대의 근육을 30대처럼 회복시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근육 성장의 스위치를 켜는 핵심 성분은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특히 이 류신은 식물성 단백질보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유청 단백질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압도적으로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없다며 고기를 멀리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근육 감소를 막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매일 꾸준히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운동의 핵심은 체력입니다.
의학적으로 체력이란 우리 몸이 산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가를 나타내는 최대 산소 섭취량으로 평가합니다. 놀랍게도 이 체력은 90세, 100세가 넘어서도 노력에 따라 향상될 수 있습니다. 93세의 나이에 40대의 심장을 가진 남성, 101세의 나이에도 자신의 기록을 경신하기 위해 훈련했던 사이클 선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나이는 결코 한계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체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기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는 고강도 운동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은 조니 트레이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약간 숨가쁜 강도로 30분 이상 꾸준히 하는 저강도 운동을 말합니다. 헬스장 러닝머신을 예로 들자면 경사도를 12%로 맞추고 시속 5km 정도의 속도로 30분간 걷는 것입니다. 이 운동의 놀라운 점은 우리 몸이 탄수화물이 아닌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도록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더 하고 싶다는 아쉬움이 남을 때 멈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다음날 또 운동을 하러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강도 운동으로 기초 체력을 탄탄히 다진 후 일주일에 한두 번 고강도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체력 향상 방법입니다.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우리지만 운동만큼은 꾸준함과 저강도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건강한 삶을 연장하는 과학적인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는 작은 습관, 다양한 김치와 나물을 즐기는 우리 고유의 식문화, 그리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격한 운동이 아닌 꾸준히 걸을 수 있는 저강도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천천히 나이 든다는 것은 시간을 거스르는 마법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내 몸과 진심으로 대화하고 귀 기울이는 과학입니다. 우리는 물려받은 유전자의 주인이 될 수 있으며 우리 몸속 시계의 속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을 만드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이 지혜를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건강한 삶의 나침반을 선물하는 따뜻한 나눔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가장 젊은 날은 바로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 설 때마다 혹은 예전 같지 않은 몸을 느낄 때마다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 왜 어떤 사람은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세월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갈까요? 오늘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몸이 겪는 변화, 즉 노화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특별한 관점에서 풀어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름이나 흰머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 보이지 않는 시계의 속도를 늦추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한 활력을 유지하는 비결에 대한 탐구입니다. 생로병사가 아닌 건강하게 살다 마지막을 맞이하는 생로사의 삶. 그 비밀의 문을 지금부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화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1년이 지나면 한 살을 더 먹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과학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주민등록상의 나이와 우리 몸의 실제 나이, 즉 생체 나이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혈액 검사를 통해 우리 몸이 1년에 1, 2살씩 늙고 있는지 아니면 0, 7살씩 천천히 늙고 있는지 그 속도까지 측정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950년대에 태어난 세대보다 1965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의 노화 속도가
무려 17%나 더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나 더 좋은 것을 먹고 자랐을 것이라 생각했던 우리 세대가 오히려 더 빨리 늙어가고 있다는 이 역설. 대체 무엇이 우리 몸의 시계를 이토록 빠르게 재촉하고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의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유전자 스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는 바꿀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결정하는 데 타고난 유전자의 영향력은 15%에서 2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0% 이상은 우리의 습관이 결정합니다. 우리 유전자에는 메틸기라는 이름표가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합니다. 이름표가 유전자에 붙으면 그 유전자의 스위치는 꺼지고 떨어지면 켜집니다. 마치 지퍼를 올리다가 중간에 무언가 끼이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잠을 자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이름표가 붙는 패턴이 달라집니다. 즉, 좋은 습관은 건강한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고 나쁜 습관은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노화의 속도를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과학적 근거, 후석 유전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유전자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노화 시계를 빠르게 돌리는 주범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중심에는 만성염증이라는 조용한 암살자가 있습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보통 상처가 났을 때 붓고 붉어지는 급성염증을 떠올립니다. 이러한 급성염증은 우리 몸을 보호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아주 좋은 방어 작용입니다. 마사지를 받거나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는 것 역시 의도적으로 미세한 급성염증을 일으켜 회복을 촉진하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우리 몸을 잠식하는 만성염증입니다. 특별한 병명도 없이 늘 피곤하고 관절이 쑤시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들. 병원에 가도 뚜렷한 원인을 찾기 힘든 이런 상태의 혈액을 검사해보면 어김없이 염증 수치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처럼 만성적인 염증이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현상을 과학자들은 염증과 노화를 합쳐 인플라이징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가속 노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점심 식사 후 참을 수 없는 졸음과 나른함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혈당이 급격히 치솟았다가 곤두박질 치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쌀밥, 국수, 빵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단순히 피곤함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손상시키고 만성염증을 유발하며 장기적으로는 뇌세포가 혈당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능력을 잃게 만듭니다. 놀랍게도 의학계에서는 치매를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혈당 관리가 뇌 건강과 직결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식사 순서를 바꾸는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채소를 가장 먼저 먹어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늦추고 다음으로 단백질과 지방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깃집에서 고기와 채소로 배를 채우고 마지막에 냉면이나 밥을 먹는 순서가 사실은 매우 과학적인 식사법이었던 셈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는 또 다른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최종당화 산물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맛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삼겹살을 구울 때 노릇노릇하게 변하는 부분, 갓 튀겨낸 치킨의 바삭한 튀김옷에서 나타나는 마이야르 반응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기나 탄수화물 속 당분이 단백질, 지방과 함께 고온에서 조리될 때
이 최종 당화산물이 대량으로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우리 몸에 들어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며 강력한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겉바속촉의 치명적인 유혹 뒤에는 노화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이 가득한 기름에 탄수화물 덩어리인 튀김옷을 입혀 튀겨낸 음식은 최종 당화 산물과 트랜스 지방이 결합한 최악의 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맛있는 음식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먹는 것과 모르고 먹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또 하나의 핵심 열쇠는 우리 몸속, 특히 장 속에 있습니다. 바로 장내 미생물 생태계입니다. 우리 장 속에는 수백조 개의 미생물이 살아가며 이들은 단순한 소화뿐만 아니라 면역체계 조절, 염증 억제, 심지어 우리의 기분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장은 마치 다양한 생명이 살아 숨쉬는 아마존 밀림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산균 제품을 섭취하지만 시중의 유산균은 우리 장내 미생물 생태계의 2~3%에 불과하며 항생제 복용이나 여행 후 장 환경을 리셋하는 정도의 역할을 합니다. 진정으로 장내 생태계를 풍성하게 가꾸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자연 발효식품입니다. 특히 김치는 그 어떤 음식보다 독보적입니다. 요구르트처럼 한두 가지 균을 증식시키는 기능성 발효가 아닌 배추, 무, 갓 등 다양한 채소가 가진 고유의 미생물과 환경 속 미생물이 어우러져 복잡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자연 발효의 정수이기 때문입니다. 배추김치, 갓김치, 총각김치를 먹는 것은 우리 장 속에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수백 종의 지원군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서도 다양한 발효식품을 섭취한 그룹이 체내 염증 수치가 현저히 낮아지고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즉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양성입니다. 상추를 먹으면 상추를 좋아하는 균이, 깻잎을 먹으면 깻잎을 좋아하는 균이 자라납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30가지 이상의 다양한 채소, 과일, 견과류를 섭취하는 사람들이 가장 건강한 장내 환경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사실 반찬 문화가 발달한 우리 한식은 이미 그 해답을 알고 있었던 셈입니다. 다양한 나물과 채소 반찬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장내 미생물 군단을 위한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노화 시계를 되돌리는 가장 강력한 동력은 바로 움직임, 즉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하지만 70대의 근육을 30대처럼 회복시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근육 성장의 스위치를 켜는 핵심 성분은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특히 이 류신은 식물성 단백질보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유청 단백질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압도적으로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없다며 고기를 멀리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근육 감소를 막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매일 꾸준히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운동의 핵심은 체력입니다. 의학적으로 체력이란 우리 몸이 산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가를 나타내는 최대 산소 섭취량으로 평가합니다. 놀랍게도 이 체력은 90세, 100세가 넘어서도 노력에 따라 향상될 수 있습니다. 93세의 나이에 40대의 심장을 가진 남성, 101세의 나이에도 자신의 기록을 경신하기 위해 훈련했던 사이클 선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나이는 결코 한계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체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기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는 고강도 운동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은 조니 트레이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약간 숨가쁜 강도로 30분 이상 꾸준히 하는 저강도 운동을 말합니다. 헬스장 러닝머신을 예로 들자면 경사도를 12%로 맞추고 시속 5km 정도의 속도로 30분간 걷는 것입니다. 이 운동의 놀라운 점은 우리 몸이 탄수화물이 아닌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도록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더 하고 싶다는 아쉬움이 남을 때 멈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다음날 또 운동을 하러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강도 운동으로 기초 체력을 탄탄히 다진 후 일주일에 한두 번 고강도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체력 향상 방법입니다.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우리지만 운동만큼은 꾸준함과 저강도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건강한 삶을 연장하는 과학적인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는 작은 습관, 다양한 김치와 나물을 즐기는 우리 고유의 식문화, 그리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격한 운동이 아닌 꾸준히 걸을 수 있는 저강도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천천히 나이 든다는 것은 시간을 거스르는 마법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내 몸과 진심으로 대화하고 귀 기울이는 과학입니다. 우리는 물려받은 유전자의 주인이 될 수 있으며 우리 몸속 시계의 속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을 만드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이 지혜를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건강한 삶의 나침반을 선물하는 따뜻한 나눔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가장 젊은 날은 바로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 설 때마다 혹은 예전 같지 않은 몸을 느낄 때마다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 왜 어떤 사람은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세월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갈까요? 오늘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몸이 겪는 변화, 즉 노화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특별한 관점에서 풀어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름이나 흰머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 보이지 않는 시계의 속도를 늦추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한 활력을 유지하는 비결에 대한 탐구입니다. 생로병사가 아닌 건강하게 살다 마지막을 맞이하는 생로사의 삶. 그 비밀의 문을 지금부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화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1년이 지나면 한 살을 더 먹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과학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주민등록상의 나이와 우리 몸의 실제 나이, 즉 생체 나이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혈액 검사를 통해 우리 몸이 1년에 1, 2살씩 늙고 있는지 아니면 0, 7살씩 천천히 늙고 있는지 그 속도까지 측정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950년대에 태어난 세대보다 1965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의 노화 속도가 무려 17%나 더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나 더 좋은 것을 먹고 자랐을 것이라 생각했던 우리 세대가 오히려 더 빨리 늙어가고 있다는 이 역설. 대체 무엇이 우리 몸의 시계를 이토록 빠르게 재촉하고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의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유전자 스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는 바꿀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결정하는 데 타고난 유전자의 영향력은
15%에서 2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0% 이상은 우리의 습관이 결정합니다. 우리 유전자에는 메틸기라는 이름표가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합니다. 이름표가